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 23일 이렇게 거의 확정돼 가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 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8대2냐 7대3이냐. 그래서 어제 아예 확정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대2나 7대3이나 그러니까 민심의 반영 비율을 20%로 하느냐 30%로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당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민심에서 영 지지를 받지 못한다 또는 그 역전 이런 현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아마 유승민 전 의원 정도만 민심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당심에서는 지지가 거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로 지난 몇 개월간,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지금 2달 이상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그 한동훈식 목격담 정치, 그러니까 자기가 외부로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존재감 그 자체로 팬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걸로 이제 잊혀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이번에 한 차례 쉬어가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그동안에 내공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출마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 같다. 이런 논평은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어제 채널A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미 캠프를 꾸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의도 국회 인근에 사무실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표가 되면 대표의 유고가 벌어졌을 때, 또는 이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을 친윤계나 이런 데서 차지하면, 이제 만약에 이 친윤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면 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과거 홍준표 체제의 붕괴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최고위원들을 대표와 러닝메이트 식으로 구성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위원을 자기가 임명하겠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한 3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를 흔들지는 않을 거 아니냐. 아마 그런 구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런 후보들을 뽑고 있다. 근데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밑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던 장동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인가 거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갈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또 안정적인 당 운영도 가능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 러닝메이트식의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그 개념을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대략 다음 주쯤,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제 민심이 20%냐 30%냐 그걸 어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오늘 내일 중으로 확정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부대표, 수석 최고위원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그거는 정리가 되고 대표 원톱 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건 별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출마 선언도 다음 주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과 누가 경쟁할 것이냐 이 부분도 대단히 관심이죠. 언론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그 다음에 안철수,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뭐 전당대회가 확정, 그러니까 뭐 룰이 확정되지 않고 뭐 어쩌고 했다는 이유로 이제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데, 아마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한 그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피고인 대통령 얘기를 해가면서 헌법 제84조를 거론했죠.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논평을 한 겁니다.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얘기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기한 뭐 헌법 84조에 따라서 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재판 형사상의 소출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불소추 특권, 이게 현직 대통령에 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가한 얘기다. 한마디로 이 얘기죠.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재판 다 중단되고요, 모든 수사 다 중단될 것이다. 이게 나경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나경원 의원 잘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입니다. 본인이 판사를 해봐서 잘 아는 측면도 있고, 판사를 하고 현재까지 정치를 20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식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법률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경원 의원의 사고방식은 법률적인 틀을 훨씬 뛰어넘는 정치적인 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정치적인 틀로 생각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식의 뭐 무슨 헌법 제84조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경원 의원은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법률 조항이 어떠니 따지고 있는 거는 무의미하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의 판단이 뭐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80% 정도는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사법적 리스크를 다 뚫고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뚫으려면 이제 무슨 첫 번째 뭐 위증교사 재판,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재판, 이게 무죄가 나올 리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다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하는 방법은 재판 지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이게 박근혜 정부의 협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명백하게 거짓말이거든요. 공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1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형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법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처럼 명확한 거짓말, 그리고 그것처럼 어찌 보면 대통령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9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도 100만 원 넘을 게 별로 없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판사도 이게 100만 원을 넘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뭐 434억인가요? 그걸 토해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망합니다. 너무 가혹한 법 아니냐, 내지는 가혹한 판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9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90만 원을 벌금형으로 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선거법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이제 형해화되는 거죠.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백현동 용도 변경 같은 중차대한 일을 거짓말 해놓고서도 의원직 상실이 안 된다? 그럼 뭐 앞으로 그런 류의 허위사실 유포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가 판사한테 있을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다 뚫고 대선에 출마했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서 누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피고인 대통령 얘기를 계속 주장했는데 국민들이, 야, 피고인 대통령이 그래도 당신보다 나아, 이렇게 되면 당선되는 거죠. 당선되는 순간 재판 중단, 수사 중단. 아이,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죠. 그냥 중단 선언은 하지 않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미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거, 이건 나경원 전 의원이 나도 대표 출마할 거야,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뭐 비슷한 류,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뭐 출마 여부가 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아마 이런 그 다른 후보들이 이제 단일화 논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다. 어제 중앙일보에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헌법 제84조를 얘기하면서 윤한 갈등에 무슨 약간의 어떤 유화적인 분위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84조를 얘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시각은 그냥 법률적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뭐 사법 리스크를 좀 완화해주기, 아예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요. 지금 새롭게 뭐 수사 못합니다. 형사상의 소추, 그거 불소추 특권 이미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의 형사사건이 있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도 뭐 개선 기류가 좀 있다고, 중재자가 이제 계속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7월 23일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 뭐 어느 평론가는 이중 권력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권력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파, 한동훈파, 기타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질 거다 뭐 하는,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집권당 대표 등극을 과연 좌시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동안에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친윤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동훈 반대 운동을 할 텐데, 그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한동훈의 경쟁자 누구 한 사람을 지원하는 걸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직 3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임기가. 대통령이 누가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누가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그건 뭐 정치부 기자들 오래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일종의 철칙입니다. 진리죠.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게 집권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은 아니야 라고 해서 만약에 사인을 내렸을 경우, 친윤계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한동훈 낙선운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낙선운동이라는 게 결국 어떤 특정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총선 완패의 책임론. 물론 완패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크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싸움이 벌어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이 되더라도 내년 9월이면 그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선 1년 반 전에는 자리를 내놔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은 건너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뭐 하겠다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굉장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정치력이 요구된다. 근데 그 정치력을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갖췄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못 갖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인이 아주 훌륭한 정치 참모를 써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또 가능한 일이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이제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또 조금 취재가 필요한 부분은 윤한 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느냐 아니냐. 요거는 제가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